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2월 1일 오후 4시 40분입니다. 오늘 참 검찰 관련 기사가 많습니다. 결정적인 기사가 나왔네요. 서울행정법원 행정사부 재판장 조미연 행정사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장관의 직무정지 조치는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당하다. 즉 검찰총장 직무 배제 조치는 부당하다는 결정. 따라서 즉시 윤석열 총장은 검찰총장으로 복귀했습니다. 복귀했어요. 이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자, 우선 내일로 뭐가 예정되어 있느냐 하면은 법무부의 징계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내일 2일 열리는데 이 징계위원회는 그 구성 멤버가 보면은 추미애 장관 측에 유리한 구성 멤버입니다. 그러면 이게 내일 열려가지고 해임을 결정하면은 오늘 결정이 사실은 또 취소되는 거죠. 해임을 결정하면은. 물론 해임 그 순간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해임을 결정하고 그게 추미애 장관을 통해서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가 해임시키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권자인데 해임시키면은 스스로 임기제 2년, 검찰총장 임기제 2년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더구나 윤석열 총장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번 이 결정대로 잘못은 추미애 법무장관이 했는데 추미애 법무장관을 해임시키지 않고 윤석열 총장을 해임한다. 아마 큰 논리적 모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은 내일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연기하느냐, 연기하는 게 정상이죠. 강행하느냐, 연기하느냐. 그 다음에 강행했을 경우에 과연 해임 결정이 나올 수 있느냐. 지금 구성원으로서는 해임 결정이 나오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금 외부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여론이 등을 돌리고 있고 무엇보다도 2,000명에 달하는 검사 전체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법학교수 2,000명 전체가 일어났습니다. 동시에 결정적인 게 이 행정법원의 직무 배제는 부당하다, 위법한 거다 하는 직무 복귀 결정입니다. 이걸 과연 내일 징계위원회가 열리더라도 뒤집을 수 있느냐? 글쎄요. 만약 뒤집는다고 하면 더 큰 파장이 이제 예상될 겁니다. 이런데 여론이 한번 흥분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어떤 조치를 해도 그 여론에 기름을 붓는 결과가 생기는 걸 종종 보아왔습니다. 한번 여론이 돌기 시작하면은 그것을 멈출 방법은 상당히 없는데 적은데 지금 꼼수를 쓰고 있습니다. 동반사퇴론이라든지 이 꼼수조차도 이제는 먹히지 않을 그 동반사퇴론이 한 열흘 전에 나왔으면 모르죠. 지금은 추미애는 잘못했다. 추미애가 오히려 수사를 받아야 한다. 추미애를 구속 수사해야 한다. 추미애가 권력남용이다. 추미애가 무법천지를 만들었다. 이런 여론인데 어떨까요? 추미애 씨가 그렇게 한다고 한들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 해임 안에 서명을 할 배짱이 있을까요? 서명한다고 한들 좋은 일이 생길까요? 오늘 있었던 법무부 감찰위원회, 이 외부 사람들로 구성된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임시회의를 열어가지고 추미애 법무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직무정지, 수사 의뢰는 모두 부적절하다는 만장일치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아직 공식적인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징계 및 감찰 대상자에게 징계 사유를 알리지 않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절차의 중대한 흠결이 있었다면서 이런 의결을 했다고 합니다.
감찰위에는 위원 11명 중 과반에 해당하는 7명이 참석을 했는데 위원장인 강동범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 류희림 전 YTN 플러스 대표이사,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등 외부 임사와 검찰 내부위원은 이주형 의정부 지검장입니다. 법무부에서는 이제 류혁 감찰관, 박은정 감찰 담당관이 참석해가지고 그 보고도 하고 또 윤 총장 쪽에서 나온 특별 변호인 이완규, 송경식 변호사가 변론을 하고 해가지고 상당히 격론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서울행정법원의 이 판결은 상당히 역사적 의미가 갖고 있습니다. 법원이 그래도 이 정권이 원하는 방향으로 판단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게 하는 데는 이 재판부가 법무부가 던진 미끼를 물지 않았다는 겁니다. 법무부가 이번에 윤 총장을 직무정지시키고 징계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꼬투리로 잡은 게 이른바 이 판사 사찰입니다. 사건을 담당하는 그 재판부의 판사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느냐, 그 사람의 배경은 뭐냐, 평소 판결 성향은 뭐냐 하는 것을 분석한 자료, 이건 통상적으로 하는 것이고 약점을 펴려고 한 것도 아니고 뒷조사를 한 것도 아니고 도청한 것도 아니고 미행한 것도 아닌데 인터넷으로 다 찾을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한 걸 가지고 느닷없이 여기에 사찰이라는 레테르를 탁 붙였습니다. 이게 이 정권이 그동안에 얼마나 해먹은 겁니까? 여러 수법 아닙니까? 사찰하면은 범죄다 이렇게 되기 쉬우니까, 그래서 검찰총장에게까지도 그 수법을 써가지고 요거 판사 사찰이다 요렇게 딱 던지면은 이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들이 나를 조사해, 이 기분 나쁜데 해가지고 윤석열 총장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리도록 유혹하는 미끼였습니다. 다행히 행정법원 행정 제4부 재판부가 그 미끼를 물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법리와 사실에 기초해서 이런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 이 정권이 들어서서 법치를 흔들고 있는데 검사와 판사가 오로지 법리와 사실에 기초해가지고 공정하게 법 집행을 하면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법치제도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 희망을 봅니다. 윤석열 총장이 꿋꿋하게 그 희망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행정법원의 판결이 그런 희망을 갖게 합니다. 물론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또 추미애 문재인 팀의 공세나 대응이 시작될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계속 투쟁합니다. 민주주의의 혜택인 언론의 자유, 사유재산권의 보장, 또 뭡니까? 선거의 자유, 양심의 자유, 이런 것은 누가 준 거 아닙니다. 누가 공짜로 준 거 아닙니다. 누가 선물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물한 거 아닙니다. 싸워온 겁니다. 싸워서 쟁취합니다. 피를 흘리면서 싸워서 쟁취한 것인데,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그런 싸움을 하면서 스스로를 지켜가는 아주 아름다운 광경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구경만 하면 안 됩니다. 참여해야 합니다. 참여해가지고 발언하고 글 쓰고 편지 쓰고 전화하고 해가지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역사의 방관자가 아니라 역사 창조의 참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